도널드 트럼프의 엉뚱한 발언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 사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기행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아저씨는 전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첫 임기 중이던 2019년에 이미 덴마크로부터 이 얼음의 섬을 넘겨받고 연 6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무기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 미국은 트럼프 이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란드를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꽤나 깊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토픽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국이 왜 그린란드를 탐내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군사기지 캠프 센츄리. 그린란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계기는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빙상에서 의문의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나사의 보고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일반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국방부는 그 신호가 폐허로 남아있는 자국의 비밀기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지는 캠프 센츄리, 그러니까 세기의 캠프라는 야심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미국이 이 채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 육군 공병대가 그 기지 건설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금, 노력을 들였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건설 조건은 극도로 혹독해서 기온은 영하 57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은 시속 190km에 달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은 1959년에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이 공사는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보안이 너무나 철저했던 탓에 이 섬의 정식 소유국인 덴마크조차도 이 세기의 캠프에 대해 곧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이 기지의 건설 목적을 문의하자 국방부는 북극권에서의 건설 기법을 시험하고 농도 92%로 농축된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2메가와트급 신형 이동형 원자로 알코 PM2A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진실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 혹은 적어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밝혀진 건 무려 1997년에 들어서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왜 눈 속에 깊이 7.5m에 달하는 도랑을 파야 했는지 그 이유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지의 통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지하도시처럼 되어 있었죠. 그 지하 공간의 중심 통로, 일명 메인 스트리트는 약 300m 길이였고 거기에서 또 짧은 통로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의 총 연장은 3.2km에 달했고 병영, 식당, 도서관, 체육관, 작은 예배당까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얼음 위의 도시에는 약 200명의 인원이 생활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지의 생활 기반이 자리 잡자 지휘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단계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원자로에 잦은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963년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음 속에 만든 통로는 바위 속의 터널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얼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로가 수축하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지 주변에는 원자로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여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얼음마을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67년 캠프 센츄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 후 60년 동안 남겨진 기지의 구조물들은
두꺼운 눈에 완전히 덮여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새하얀 눈 사막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관련자 이외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나사가 경솔하게 그 발견을 보고했을 때 미국 국방부 수뇌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지 상상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걸 보면 그 시점에는 미국의 장성들이 그린란드에서의 아이스웜 계획을 재개하기로 최종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요? 아이스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 나사가 2023년에 오래된 군사기지인 캠프 센츄리를 발견한 이후부터였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1997년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의회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덴마크 외교정책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정보 유출은 사라진 핵폭탄을 둘러싼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웜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봐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처음에 만들어진 눈 속의 통로는 전체 길이 4,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망을 본격적으로 파기 전에 시험 삼아 만든 것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이 터널 건설의 목적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대를 이 섬에 약 600기나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핵미사일들은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당시에 잠재적 적국인 소련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신속하게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사이에 치열한 냉전이 계속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스웜 시스템으로 그린란드에 배치된 이 미사일들은 지금은 사라진 소련의 전 영토를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약 50개의 비행장과 대형 쇄빙선 함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 긴장감은 분명하죠. 그리고 중국도 그런 러시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이 북극 인접국임을 공식 선언하고 북극 지역에 극지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미국 입장에선 다시 한번 전략적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라진 핵폭탄. 아이스웜 계획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1968년 1월 21일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툴레 공군기지를 향해 비행 중이던 B-52 전략폭격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얼음을 뚫고 바닷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내에 실려있던 폭약이 터지면서 폭격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은 사전에 사출 좌석을 이용해 탈출했고 현지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오랫동안 단순한 지역적 사건으로 알려졌고 영국 BBC 방송국이 특별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는 무려 40년 가까이 그 상태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폭격기에는 무려 수소폭탄 4발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가 그 안에 실려 있었던 걸까요? 사실 B-52가 핵폭탄을 장착한 채로 그린란드 상공을 비행하는 건 1960년부터 크롬돔 작전이라는 특별 작전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의 계획은 만약 툴레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B-52가 즉시 핵폭격으로 반격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종된 핵폭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4발 모두 회수 완료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해저와 해안의 얼음 속에서 실제로 회수된 건 단 3발뿐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폭탄은 해당 지역 얼음이 검게 변색된 것으로 보아
위치가 특정되었고 그 아래에서 낙하산이 얼음 속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핵폭탄을 수색하기 위해 잠수함 스타3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색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57년 동안 이 핵폭탄은 일반 화약의 폭발로 외장이 파손된 상태로 바닷물 속에서 계속 부식되고 있으며 죽음의 방사성 물질을 해안 일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최근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핵폭탄 잔해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산지. 그린란드는 군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땅이라는 점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섬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지만 면적은 무려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곳에서는 풍부한 석유 매장지와 히토류 광산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요즘 들어 히토류 광산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히토류 협정이 갑자기 무산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토류가 극심하게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전기차 수요의 급증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나 모터 자석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히토류 금속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오너이자 현재 백악관 실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쥐고 있는 건 중국이며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토 내 내몽골 자치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광산인 바얀오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중국 윈난성에서 매장량 115만 톤에 달하는 새로운 거대 히토류 광산이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새 광산에는 특히 전기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도 상당한 양의 히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히토류 협상이 결렬됐을 때 러시아가 얼마나 재빠르게 반응했는지를 떠올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당시 모스크바는 자국 내 비슷한 광산 개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왜 미국이 그린란드를 눈에 불을 켜고 탐내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게다가 이 얼음의 섬에는 히토류뿐 아니라 우라늄, 아연, 구리, 철 같은 자원도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막대한 자원에 접근하려면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층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력과 미국의 무한한 자본력이라면 이 정도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더구나 자연 환경 자체가 이제는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고 안반지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보면 그린란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까지 하나의 큰 그림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곧 이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